다정한 창작자가 되고 싶습니다. 연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다정해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많은 애를 쓰고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주변에 다정함을 전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고, 작품에 그 다정함이 묻어서 관객들에게도 다정한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곡을 쓰고 연극을 만들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두산 아트센터랑 인연이 정말 없었거든요. 아트랩의 지원도 여러 번 했었는데 여러 번 떨어졌었고, 언젠가 꼭 한 번은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또 제가 무대 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서 두산 DAC 아티스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 기뻤고, 지금은 이제 공연을 잘 준비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기대감이 잔뜩 있고요. 사실 마지막 면접을 봤을 때 제가 너무 주책을 떨어서 떨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합격 소식을 받게 되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제가 미술 작가들을 좋아하는데요. 제니 홀저라는 미국의 여성 미술 작가 분이신데, 그 텍스트를 가지고 대지 미술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컴퓨터도 배경화면이 이제 그분의 작업물로 되어 있고, 항상 그분의 작업물에서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면접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부모님께서 기뻐하긴 하셨지만, 제 부모님보다는 저희 동료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많이 기뻐해주고, 같이 고생을 많이 했던 동료들이 있는데, 그 동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다가 끝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저였고, 그런 박주영이 그런 기회를 얻게 됐구나 라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도 그래, 우리 열심히 하면 작업에 기회가 생기는구나 라는 응원을 받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제 동료들도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연극영화 연기 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때는 제 스스로의 존재감을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초의 뮤지컬 위키드의 알파바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연극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인류는 싫어하는데 사람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좋고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데, 연극이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걸 대학 때 깨닫게 되어서 학교 내내 연극에 흠뻑 빠져 있다가 현장에 나오게 되었죠. 현장에 제가 좀 늦게 나왔어요. 학교를 오래 다녀서 20대 후반, 30대 초에 현장에 나와서 배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 나이대 여성 배우로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제 스스로를 너무 혐오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이렇게 싫어하면서까지 연극을 하고 싶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연극은 너무 좋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주변의 동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대범한 한 친구가 그렇게 고가우면 네가 만들어봐 라고 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지 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작연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같이 힘을 모아준 동료들 덕분에 지금까지 작연출로서 연극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썼던 희곡 그리고 연출한 작품이 영자 씨의 시발택시라는 작품인데요. 저희 외할머니를 실제로 모델로 하고 있고, 그때가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한참 괴로운 시기였는데 외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치매이기도 하셔가지고 찾아뵈도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멍하니 이렇게 의자에 앉으셔서 허공을 보고 계신 그 모습에 지금 어디쯤에 다니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실제로 부산에서 30년간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이 대단한 이야기를 나만 알고 있을 순 없다라는 생각에 희곡으로 써보게 되었고, 그리고 역시 가족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시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알아주셔서 공연으로도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목에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자 씨의 성공시대라는 영화도 있었어가지고 영자 씨라는 이름이 좀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시발택시라는 타이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제가 운 좋게 조연출 작업도 많이 하고 해서 주변의 작가님들 혹은 작연출, 연출님들의 작업을 많이 훔쳐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작업을 하면서는 이제 배우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디자이너들에게 많이 의지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좀 들면서도 작품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제목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짓고 있고요. 국산 좀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초반에 했던 작업인데요. 발레 학원 원장, 그리고 히키코모리 고시생님, 그리고 배달 기사, 이 3명의 여자들이 서울에 터진 좀비 사태를 이겨내며 좀비들을 우당탕탕 때려 부수는 그런 연극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 안에 뭔가 때려 부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에 부셔야 될 것들 부셔보자라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 그게 관객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닿을 수 있을까 해서 국산 좀비라는 제목을, 도메스틱 좀비라는 제목을 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작품 중에 지하 6층 앨리스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실제로 제가 지하 6층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좀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청소 노동자 분들께서 지하 6층이 제일 마지막 층이어서 넓은 공간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배드민턴을 치시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지하 6층에서부터 저 높은 층수까지 다니시면서 어떤 시간들을 보낼까라는 궁금함에 작품으로도 발전이 되었고, 그래서 제목 역시 지하 6층 앨리스라는 제목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영감을 받은 것들에서 직접 그 제목들을 가져와서 제목을 붙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새 제 작업의 정체성이 좀 됐더라고요. 주변의 인물들에서 영감을 좀 얻긴 하거든요. 그 사람이 궁금해서,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해서, 그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떤 삶을 보냈을까? 지하철에서 만나는 누군가? 저 사람은 요즘 뭘 욕망하고 무엇이 결핍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여성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고,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성 캐릭터의 양적 발전이 제 작품의 큰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인물들을 많이 무대 위에 불러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궁금한 이야기 Y, 실화 탐사대,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정말 일상에 보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올라오고, 그 인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진 않지만 이제 머릿속에서 엮어가면서 인물을 만들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저는 사람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까에서부터 이야기가 항상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화동 1번지 동의는 해화동 로터리 위에 있는 연극실험실 해화동 1번지라는 극장을 중심으로 30년간 동인제로 이어져 오고 있는 단체, 한 기수마다 5-6명씩의 연출 혹은 작가, 기획자, 작업자들이 모여서 관성적으로 한 4년 정도를 임기를 지내면서 그곳에서 공연도 만들고 페스티벌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과정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8기 동인으로서 그리고 박세련, 조혜은, 허선혜,
이성직 이렇게 5명이서 모여서 작년부터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든든한 동지가 생긴 느낌이고, 그리고 저희 5명이 다 너무 다른 작업들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라 서로의 작업을 훔쳐보고 뭐 좋은 건 가져다 쓰기도 하고 필요하면 빌려주기도 하면서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2년 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극장을 좀 알고 싶어서 극장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쉽진 않더라고요. 극장이 30년이 된 극장이라서 낡기도 낡았고 항상 신경 써줘야 되고 항상 애정을 쏟아줘야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친구라서 처음엔 좀 친해지고 싶어서 아무 일이 없는데도 그냥 매일 극장에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여기저기 들여다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그 공간이 좀 낯설고 조용하고 어두운 곳이 무섭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안한 아지트 같은 곳이 되었어요. 진짜 사소한 일들이거든요. 극장의 기술 장비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전기 같은 것들 항상 체크를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화동 로터리 위에서 연극을 하던 사람이어서 조금 제 작품은 거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웰메이드로 정돈되어 있지 않은 면모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은 연극들을 해왔고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내 스타일이야 했던 것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두산 아트센터에서 봐왔던 공연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정돈되어 있고 관객들에게 잘 대접하는 느낌의 공연들이었거든요. 내가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정도는 해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관객들이 많이 보러 와주실까? 또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네. 관객으로서의 박주영은 두산의 공연들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항상 제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깊게 해주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고 다양하게 풀어준다라는 생각에 관객으로서의 박주영은 늘 두산의 공연들이 기대가 되었고 언제나 보러 가고 싶은 공연들이었던 것 같아요. 연극인 박주영으로서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요? 콧대가 높다? 이런 생각을 뭐 대단한 사람들과 대단한 작업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제가 느꼈던 것 같아서 나는 안 끼워준 애가 항상 있었고 이 정도 해가지고는 여기랑 만날 수 없구나. 더 해봐야지. 약간 오기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각자마다 다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연출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긴 하거든요.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이 글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무대 위에 공연화 시켜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계속 의식적으로 애를 쓰는 것 중 하나가 작가로서의 나와 연출로서의 나를 분리시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다 써서 첫 연습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함께 있는 배우들에게 이 작가는 죽었다, 작가의 유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습을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작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가지고 연습실에 있으면 연출로서 더 해낼 수 있는 지점들을 작가의 역할로 해결하려고 좀 뒤로 돌아간다라는 경험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준 텍스트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연출은 이 텍스트로 공연화하는 것, 이 분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저에게는 맞는 작업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인풋이 굉장히 많이 되어야 글이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내 안에 무언가를 채워 넣는 과정들을 좀 오래 가지는 편인데요. 근데 이것들은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리서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작업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이 공간은 어떻게 연결이 될지 계속해서 그것을 놓지 않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이게 구현이 가능한가인 것 같아요. 작가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데요. 실제로 이제 공연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상 캐스팅을 해서 글을 쓰거든요. 아주 대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요. 저는 뭐 김혜수 배우라던가 최민식 배우라던가 뭐 다니엘 데이-루이스 뭐 이런 사람들을 캐스팅을 해서 글을 쓰는데 실제로 연습실에서 우리 배우들을 만났을 때 이들과 이 인물이 어떻게 닿을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연출로서 작업하면서 계속 찾아가게 됩니다. 네. 저는 야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봄에 야구에 흠뻑 빠져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직 야구장을 다녔던 모태 자이언츠이기 때문에 자이언츠의 3번째 우승을 위해 올 봄에도 지치지 않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로스코라는 작가의 작품들도 너무나 좋아해서 연극과는 좀 다르게 미술 작품은 나만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해석을 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좋아서 다정한 창작자가 되고 싶습니다. 연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다정해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많은 애를 쓰고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주변에 다정함을 전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고 작품에 그 다정함이 묻어서 관객들에게도 다정한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